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방송되어 온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되고 진행자도 무더기로 하차되고 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절친한 후배인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무도하고 무모하며 무식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사례는 KBS 창사 이래 최초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폐지가 더욱더 그런 거죠. 물론 주진우라는 어용 기자의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은 어색한 일인데요. 전 주진우 기자의 그간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의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짚고 넘어간다면 방송을 한답시고 편안하게 꿀 빨던 시간은 끝난 건데요. 이제와 마치 독립투사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꼴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는 말이죠. 주 기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지만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와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기웃거리는 꼴이라니 참 가관인 거죠. 각서라고 말하지만 그의 공과 사는 정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칭 방송인 주진우 기자가 자신이 진행해오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13일 강제 하차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박민 KBS 신임 사장 임명과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 기자는 KBS 사측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주 기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KBS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자신의 하차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어 이제 회사에 오지 말라는, 방송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토요일 방송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도 못하고라고 성토했습니다. 주 기자는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하지만 방송날 해고 통보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 사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는데요. 특히 국민의 방송이 박민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주 기자의 갑작스러운 투사 코스프레이가 조금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규 편성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었던 만큼 사실상 주 기자의 마지막 방송은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이게 종방이 된 거죠. 함량 미달의 KBS 사장 임명 강행.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 정부임을 공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절친한 후배 박민 KBS 사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 장악의 퍼즐을 빠르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정부임을 공표했습니다. 나아가 불통의 국정 운영이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출연자 섭외와 방송 제작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민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52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은 이력까지 드러나며 함량 미달의 후보자임이 판명났습니다. 논란과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부실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언론 장악의 일념뿐입니까? 시행령 꼼수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뒤흔들고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 선임 규칙까지 어기더니 아예 KBS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습니까? 심지어 MBC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을 배제하던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전력자들을 모아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속내가 뻔합니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어코 땡윤 방송으로 전락시키며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민은 늘 옳다던 그 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19번째입니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윤석열식 인사폭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을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윤 방송 장악 임명은 국민의 심판을 재촉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실 방송 중단과 진행자 하차는 주진우 기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KBS 메인 뉴스 진행자 이소정 앵커는 10일 저녁 전화로 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주말 메인 뉴스 박주경 앵커도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와 인터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어쩌면 마지막 손님이라고 적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아침 뉴스, 뉴스광장, 1일 오후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가 하차한 바 있습니다. 박 사장이 취임한 13일부터는 더 본격적인 개편이 단행되고 있는데요.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편성에서 빠지고, 이 시간 대하 사극 드라마인 고려 거란전쟁과 개그 콘서트 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KBS 라디오 최강 시사에서 최경영 기자의 후임으로 진행을 맡았던 김기화 기자도 같은 날 오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12일 윤 대통령의 박민 사장 임명한 재가에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 KBS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것이냐며 이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박 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위, 왜곡, 가짜, 조작 이거 그대로 놔도 되는 겁니까? 주진우 라이브는 실제로 행정 제재를 많이 받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것은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어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후보자였던 지난 7일 국회 가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와 관련해 이미 20차례 행정 제재를 받았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 정도가 지나치면 일벌 100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던 박성중 국힘당 의원의 말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내년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이동관의 술수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나온 이 후보자의 발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당시 청문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헌재 소장으로 대학 동기인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탄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알박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꼼꼼하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을 농구팀장, 농구감독으로 그 역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에너지 공기업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또 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도 없는 그 서울의 와이고 출신들 항맥 동원해서 그렇게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마이너스 손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손.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안 좋은 낙하산의 전형이죠. 네, 이게 산자부 국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가스공사 사장이 자기의 동문을 농구단장으로 앉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저 질타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지점이 하나가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그 헌법수호의 최고의 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실까요?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지금 후보자님이 거론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죠. 다행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난번 때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이때 회피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오면 그때도 회피하실 겁니까? 제가 그 서면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짧게 답변 주세요. 예. 회피하실 겁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는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회피하실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헌법 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르죠?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근데 겁니까? 제가 그 친분 관계 때문에 회피하셨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때 네, 국민의 의견을 상황에 전달하는 가서 것이고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겠다.